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 있는데 먹는 방식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사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칼로리보다 사실 중요한 게 대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당질, 설탕은 정말 쥐약입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오르는 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하루 종일 식욕 조절도 잘 되고 혈당도 좀 안정될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에게 맞는 식단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꾸 말하는 내용인데 발토롱고 박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장수학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수학이 뭐냐면 오래 사는 학문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학문 막 그런 거 연구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요 분도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인종이든 그 인종이 문화적으로 계속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 대부분 수천 년을 먹어왔을 테니까 그 인종 유전자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거 아닌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소화기 질환, 크론병이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네 전통 식단을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토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람들 제일 좋은 아침 식사는 뭐냐? 밥, 그리고 반찬. 많으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그게 가장 낫습니다. 백미라서 부담되세요?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잡곡을 많이 섞어서 잡곡 20%, 50% 섞으셔가지고 현미랑 해서 탄수화물, 고급 탄수화물을 좀 챙겨서 드시고 거기에 반찬, 나물이나 국, 콩나물국 하나, 밥 말아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다?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먹냐면 저는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로 먹을 때도 있어요. 후라이로 먹기도 하고 장조림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물 한두 개 갖다 놓고 먹고 아니면 김에 싸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밥을 좀 드시고 밥에 다른 거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찬 한두 개 해서 드시고 거기에 단백질까지 넣으면은 더 금상첨화고 나는 밥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면은 그러면 고급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도 있겠고 잡곡밥으로 주먹밥도 있겠고 아니면은 요새 포케나 샐러드 같은 거에 해서 드실 수 있겠고 채소 있고 과일 있고 채소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더 잎채소나 줄기채소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그렇다 그럼 감자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면 되잖아요. 단백질,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유전적으로 박혀있는 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개 할 수 있으면 단백질 꼭 추가해서 단백질 반찬 추가해서 드시는 걸로 그냥 가볍게 드셔도 되고요. 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고급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거 제가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잡곡밥, 과일, 채소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요 되도록이면 좀 지방이 적은 애들 지방이 적고 좀 더 단백질 위주인 애들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요런 애들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오트밀도 나쁘진 않은데 오트밀 이제 어떻게 먹냐 그리고 어떤 제품 먹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오트밀을 가장 좋은 거는 이 제품 중에 오트밀 우유에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려서 먹으라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원형에 가까운 애들 가공을 좀 덜한 애들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설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맛이 없으실 거예요. 오트밀을 만약 먹는 거라면 가공을 많이 안 한 걸수록 유리한 게 가공을 많이 했을수록 얘가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그럼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권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야식 증후군이 일단 방지됩니다. 야식 증후군이 뭐냐면은 첫 번째 증상은 저녁이나 밤에 뭐가 자꾸 먹을 게 땡깁니다.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식을 먹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니까 수면의 질이 훅 떨어져요.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안 좋아집니다. 뭘 먹고 자니까 소화기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야식 증후군을 그럼 없애거나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을 먹으면요 야식이 덜 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몸에서 중간에 뭘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게 밤에 먹고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침을 먹어버리면 공복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먹었네? 야식 먹을 필요 없겠네? 하면서 야식을 덜 땡깁니다. 만약 야식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차라리 냉장고 넣어뒀다가 아침에 드세요. 차라리 정말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연구나 논문에서도 참 자주 나온 내용인데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까지 아침 먹으라고 했잖아 라고 지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 많은 이 연구들이 서양권, 특히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먹는 아침이 굉장히 살찐 애들이 많습니다. 설탕 범벅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먹는 아침 생각해보면은 시리얼, 설탕 범벅이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설탕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그런 설탕 범벅인 걸 아침부터 먹으니까 하루 종일 혈당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좀 오르러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 있어요. 설탕 그냥 폭탄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너무 달달한 거, 너무 혈당 올릴 만한 거는 드시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운동을 식전해야 되냐, 뭐 식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유산소냐, 무산소냐, 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공복이랑 경복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공복은 아예 이게 배가 비어 있는 거, 공복, 빌공. 경복은 살짝 뭔가 먹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복이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해요. 그건 맞고, 그런데 경복, 살짝 뭔가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근생성, 근육 생성에 좀 더 유리합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자, 이거랑 유산소랑 무산소 또 비교해 드릴게요. 유산소가 지방 분해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방 분해 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산소가 근육 생성에 좀 더 또 유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하면 보통 무산소의 운동 강도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복 유산소는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경복 무산소는 근생성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다이어트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냥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어느 하나 유리한 거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 뭐라도 하십시오. 최소 30분이라도 일단 걸어주시고 둘 중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든 식사 전이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진짜 다른 운동 아무것도 못했으면 정말 이것만 최선으로 해주셔라. 식후 산책 30분 요거만 기억해 주십시오. 식후 산책 30분. 왜 식후에 하는 게 좋냐면은 식후에 하면은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혈당 조절이 좀 빨리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걸음으로써 바로 써버리면서 바로 혈당 조절을 즉시 도와줍니다. 이게 아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생겼을 때 예방하면 좋지만 생기자마자 바로 하면 제일 또 좋잖아요. 빨리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식후에 걷는 거 좋고 또 왜 산책이냐?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후에 뭐 그러면 빨리 많이 쓰겠다고 가셔서 뭐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고 막 이렇게 체합니다. 다 체해요. 체하고 소화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산책만 하십시오.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주세요. 그리고 또 산책이 또 왜 좋냐? 기분 전환이 돼요. 기분 전환이 돼서 디저트 같은 것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분이 안 좋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달달한 거를 산책하면 기분이 전환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 산책. 그리고 왜 30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0분 운동하나 60분 운동하나 지방 분해되는 게 거의 똑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국가기관 단체에서도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물론 더 하셔도 좀 더 되긴 됩니다. 더 좋긴 좋은데 최소한으로 딴 거 못했고 난 이거만 하겠다 하시면은 식후 산책 30분 이거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먹는 방식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사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칼로리보다 사실 중요한 게 대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이 대사나 시스템 자체를 지방이 잘 타는 방식으로 바꿔야 감량이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고 노력을 따로 많이 안 하더라도 무노력으로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인 거 물론 책을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질, 설탕은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가 들어가요. 5리터면은 뭐 이런 물병으로 지금 이게 몇 밀리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50 정도 돼 보이네요. 자, 5리터면은 이거 20병 정도가 있어야 돼요. 20병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정말 많은 물량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있어야 될 설탕의 양이 손톱만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콜라 한 캔 드시면 그 뚱캔 뚱뚱한 거 한 캔 드시면 설탕이 막
이만큼. 이 설탕 쳐보세요. 어디 검색에 쳐보시면 이만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빵? 나 단빵 안 먹어서 설탕 별로 안 먹는데 파운드 케이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운드 케이크. 별로 안 달달한 빵이죠. 약간 사각형 돼 있어가지고 별로 달달하지 않은 빵. 그것보다 크림빵이 훨씬 달죠. 근데 파운드 케이크요. 왜 파운드 케이크냐면 1파운드의 밀가루, 1파운드의 설탕이 합쳐진 거예요. 설탕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달달하지 않은 것도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딴 거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설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줄이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거 줄이고 똑같은 칼로리도 그렇게 먹는 게 낫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밀 시퀀싱, 음식을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섬유질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오르는 게 조절이 됩니다. 탄수화물, 당질은 맨 마지막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이 빨리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섬유질하고 단백질, 섬유질, 단백질 먼저 드시고 이 탄수화물, 당질은 맨 끝에 드셔라. 자, 그래서 고기 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고기하고 채소를 먼저 먹고, 냉면은 뒤에 먹는 게 유리한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살이 더 잘 빠지는 몸으로 좀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먹는 음식 종류와 양은 똑같이 하고 먹는 시간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은 몸이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되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돼야 지방분해 통로가 열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지방분해 통로가 막혀요. 그것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방식, 어떻게 뭘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이 잘 타는 그런 방식으로 몸의 대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침 식사로 추천하는 식단은 무엇이고 아침 식사는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살면 안 되는데 실은 요새는 이 먹는 즐거움이 커져버렸습니다. 원초적인 그 쾌락이라고 하거든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그 중에서도 이 도마뱀 내에 해당하는 이 쾌락 중추를 건드리는 식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더 먹게 해야 더 사니까. 그래서 실은 소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루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지낼 수 있게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화 되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로 가장 든 게 특히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갖다가 더 세뇌를 시켰던 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려면, 일을 하려면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된다. 꼬박꼬박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들어보셨듯이 케토산이라는 게 또 다시 뇌의 에너지원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지금 한참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안 먹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24시간 끊임없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수하려면 10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소식해야 되는구나. 소화에너지에 가장 많은 우리가 에너지가 쓰인다. 피부를 재생하고 장기를 회복 재생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들이 속에 들어오면 계속 그 에너지로 쓰일 수밖에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진리가 뭡니까? 야식 먹지 마라. 저녁 8시부터 8시까지. 이래서 12시간 이제 이거를 간헐적 단식 기본으로 하신 분들이 있죠. 16대 8 더 나가면 20대 4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억지로 하시는 걸 권하진 않고요. 아침만 채소 과일식 해보셔라.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나는 아침엔 꼭 먹어야 힘이 나는데요. 먹어야 되는 것만 밥이나 빵이나 커피나 이런 걸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과일로 시작해라. 이것은 원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주스 형태로 드셔도 좋고요. 하셔도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16대 8, 20대 4 그 전에 있어서 하루를 24시간을 8시간 단위로 나눠보면 여러분이 드셔야 될 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가장 좋다라는 게 호르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됐는데, 저녁에는 당연히 8시부터 4시까지는 먹으면 이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야식을 매일 먹어서
입니다. 실은 제안을 해줘도 우리 몸은 회복을 해요. 쉴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근데 야근하게 되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계속 단 거는 땡기고 먹어야 되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것들이 독소가 배출되는 시간인데 또 한 번 간하고 콩팥하고 위장이 일을 해야 되는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만 과일을 집중적으로 먹어라, 샐러드를 이때 먹어라.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오래 못합니다. 실패해요. 3일 되고 몇 킬로 바짝 굶어서 뺐다가 다시 요요가 심하게 오는 건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기가 지면 일단 내가 공복에 가장 먹어야 되는 건 과일이다, 그게 가장 우리 몸엔 좋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 시간에 운동을 병행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해서, 왜냐면 다이어트가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가는 개념으로 바꾸시긴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살이 많이 찐 경우에요. 살을 찌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경우도 다이어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살이 일단 쪄서 빼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먼저 운동은 말립니다. 왜냐면 하면 할수록요 허기가 지는 건 당연해요. 그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셨을 때 살이 찌는 걸 또 드세요. 칼로리 계산을 하면 운동했으니까 뛰었으니까 이 정도 또 컵라면 칼로리는 먹어도 돼,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 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 좋으냐 뭐 저녁 운동이 좋으냐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가 우선 다이어트로 살을 빼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걷기 정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력 운동이나 이런 뭐 퇴근하고 나서 1시간은 PT 받아야지, 아니면 주 2, 3회는 정말로 땀을 흘릴 정도의 고강도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나중에 운동이 규칙적으로 몸에 배인 썼을 때의 문제지, 지금 당장 정말 힘이 기력도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피곤한데 소화도 안 되는데 먹을 것만 계속 그 가공식품, 초초초 가공식품에 중독돼서 계속 그걸 먹고 있는데 여기서 운동을 한다라는 건 어려워요. 어디까지 가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박약인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 우울해지거든요. 우울해지니까 또 초콜릿 먹어요, 또 단 거 먹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근력을 키워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 사는 데는요 무기질 미네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듯이 근육도 일상생활 하는데 최소한에만 있으면 됩니다. 걸어서 화장실 갈 정도의 근육이면 어느 정도 일들은 다 해 나갈 수 있어요. 자꾸 언론에서 건강정보에서 시스팩 그리고 등 근육 이런 광배근 보여주면서, 그리고 엄청난 그 무게를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 그렇게 힘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결심하신 분들은 방법 중에 운동은 제일 나중입니다. 한 달간은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먹어왔고 먹는 시간이 어떻게 됐고 알아차리십시오. 운동을 강렬하게 해버리면요 그런 게 다 깨져요. 왜냐면 사람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래서 먹는 것만, 저는 삼시세끼 다 채소과일 드시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침 시작만 12시까지 내가 뭘 먹었는지만 체크하시고 참지 마시고 채소과일로만 드시면 된다. 왜? 우리 간과 콩팥을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 채소과일식이에요. 근데 자꾸 공복에 먹지 말라는 공격 불안 마케팅이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뭘 먹어? 가공식품을 사 먹게 만든 거거든요. 아침에 우유 시리얼을 먹게 되고 빵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 시각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데 여기에다가 또 운동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 못 가서 야식 터져버리는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치맥 먹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부터 바꾸는 거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육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젊은 분들 20, 30대, 20대 많이 진단받는 병이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징증도 있고요. 통풍을 많이 진단받습니다. 이거 갑자기 막 그 엄지 발가락이 대표적이고 무릎도 그런데
막 띵띵 붓기 시작하면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동시에 다른 이름이 황제의 병이에요. 술하고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식을 지금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레몬 강연 영상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몬이 이 요산, 즉 통풍을 갖고 오는 게 요산이라는 것 때문에 밝혀졌는데 이것은 퓨린이라는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 것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찌꺼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레몬이 잘 배출을 해준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제가 레몬수 많이 드세요 말씀드리는 거고, 근본적인 거는 육류 소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소화기관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것을 그 소화하는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럼 췌장엔 무엇도 생성이 되느냐? 인슐린이라는 것도 생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다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췌장도 망가지는 거예요. 20대인데, 막 10대인데. 소화기 계통의 모든 장기들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부터 해서 붉은색 육류인데 이 육류들만 생선만 많이 먹었으면 다행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치명타가 터졌냐? 가공육이 들어온 거예요. 가공육. 가공육이란 말 그대로 가공한 육류인데 가짜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비엔나, 베이컨, 불에 태워 먹고 직화구이 해 먹고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저도 고기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고기는 영양적인 측면보다는요 맛있어서 먹는 게 맞아요. 그러면 카니보 다이어트라고 유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 그분들 식단도 들여다보면요 가공식품을 다 제한해요. 육류와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고기만 먹고 생활할 수는 없어요. 카니보 할 때 고기만 드신 분들 없어요. 과일 같이 쌈 싸 먹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잘 들어오고 고기도 깨끗한 고기 드시거든요. 무항생제. 호주산이나 뉴질랜드 넓은 데서 방목시켜서 목초만 먹이면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은 고기들. 그런 고기들만 드시면 몸이 좋아지죠. 근데 장기간 먹었을 때 요산이라는 수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동물성 식품은. 모든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분들 갑자기 통풍 진단 받으셨으면 고기 소비를 줄이고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수육으로 드셔라. 그나마 낫습니다. 숯불에 직화로 특히 알루미늄 판까지 해서 같이 막 구워 먹고 냉동 삼겹살 거기다 먹고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금속까지 같이. 그러니까 가끔씩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먹방만 봐도 아주 군침 질질 돌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지만 아프다면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제한을 해주셔라. 그게 제가 7대3의 법칙이에요. 제가 처음 채소과일식 책에서부터 계속 완전 배출 이렇게 강조드렸던 게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나머지 동물성 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약물들 비중을 3으로만 놔라. 우리 몸은 회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은 대부분 거꾸로 하고 계실 거예요. 거꾸로. 가공식품이 9고 채소과일식이 1일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 몸이 버틸 수 있게끔 회복이 된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 좋다라고 이거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미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오메가3 영양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생선에서 추출을 했다가 그게 큰 부작용이 중금속이에요. 해양 오염이 당연히 많으니까 그걸 또 추출했으니 얼마나 쌓이겠어요.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식물성 RTG 오메가3가 나온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거는 고기 먹을 때 하나라도 내가 쌈채소, 깻잎 이러한 것들 싸서 먹자. 난 냉동 삼겹살, 이 맥주는 먹구나 하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쌈채소라도 의식적으로 같이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훨씬 더 가볍게 되고 제일 정말 돌도 씹어 먹어야 될 나이가 20대인데 통풍과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걸린다는 거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왜? 그게 계속 약물이 방치되면 결국에는 30대, 늦어도 40대에 암으로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다시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실제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다이어트 방법, 여러분
안 먹는 거예요. 운동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요. 몸에 좋다는 것들. 기능식품까지도 많이 먹잖아요. 유산균 하나 시작해서 올리브 오일 먹고, 에사비 먹고, 레몬스 먹고, 아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때 되면은 또 하루에 3번 먹게끔 캡슐에 든 거 딱딱 또 챙겨 먹고, 제일 살이 찌는 이유는 간과 콩팥이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과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모든 관련 장기들, 특히 췌장, 십이지장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서 비염이나 아토피 그리고 편두통 그런 것들이 오고 시력도 뿌옇게 되고 기묘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진단은 받지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먹어야 될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채소 과일식 마음껏 한번 좀 드시면서 생활을 하는 시간만 좀 가져봐라. 지금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CCA 주스도 착즙 주스로 드셔도 되고 갈아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새벽 배송까지 돼요. 심지어 갈아서든 아니면 착즙해서든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조금은 몸을 가볍게 해주시고 운동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과는 점점점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동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맨발 걷기만 해줘도 몸이 많이 좋아진다. 여러분 이 흙길 밟은 기억해보세요. 엄청 오래됐을걸요? 요새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도 흙 갖고 놀기가 어려워요. 저희 때만 해도 흙 퍼먹고 자라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친구들은 놀이터 정도 가야 모래나 갖고 놀지. 키즈 카페나 이런 데들에서 뛰어노는 환경에 노출되니까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벌써부터 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거는 가장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극이 되었을 때 몸 전체가 좋아진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거를 줄이고 채소 과일식으로 전환하시고 운동은 가볍게 맨발 걷기 반드시 뭐 8,000보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시면 5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할 수 있는 데까지. 걸음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으로 하세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살을 빼서 칼로리 개념으로 하면 더 이상 이건 요요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특별한 거 뭐 그릭 요거트, 두유를 뭐 만들어 먹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귀찮아서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과, 바나나라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명현현상 반응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거치시면 체중을 찾아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불안, 의심 그러한 마음 떨쳐버리시고 최소화시켜서 맨발 걷기에서 적정 체중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근력 운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몸에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이거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제가 채소과일식 전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그걸 했을 때 저는 이제 술, 담배 끊어라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커피 마시지 마라 이 얘기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거든요.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2위입니다. 커피 시장 규모가. 커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안 드셔도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이 아픈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커피는 하루에 4잔까지도 먹으면 수명 연장에 좋고 심장 질환에 좋고 좋다더라 뭐 살 빠지는데 좋다더라 간암 환자들한테 좋다더라 이런 기사는 계속 떠요. 하루 한 잔을 먹었을 때 오는 부작용들부터 해서 커피 4잔 이상을 먹으면 이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기사도 뜹니다. 그러면요 그 기사는 오래 못 가고 그 정보들로 이게 싹 도배가 돼요. 왜냐면 언론도 광고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기사를 실을 때 그게 그냥 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순수하신 거고 순진한 겁니다. 모든 게 기업 협찬과 광고의 후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언론은. 그 안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갖고 진실을 파헤치는 거고 커피는 하루 한 잔까지만 드시라는 게 모든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맞아요. 왜? 카페인 함량 때문에 그렇죠. 카페인 함량 때문에.
그게 임산부는 200mg 이하고 일반인은 400mg. 그래서 내장까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커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콩을 갖다가 일단 로스팅을 해요. 로스팅을 한 걸 커피 매장에 갖고 와서 다시 글라인더로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거기에 여러 커피가 나오는 건데 일정하게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카페인 함량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실험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콩에서 나온 폴리페놀의 일종인 성분들을 추출해서 그거와 동일한 것들로 실험을 쥐에다가 실험했을 때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관찰 연구로 해서 근거 없이 그냥 동일한 조건을 안 맞추고 그냥 이 사람은 커피를 몇 잔까지 먹었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지 그 세부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암에 좋아서 암 환자들에게 커피를 먹이는 암센터는 없습니다. 혈당을 올린다고 해서 못 먹게 하는 암센터도 없어요. 착즙을 해서 먹이는 세계적인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먹을 거냐는 거예요. 왜 커피가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냐? 이미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0.8 ppm까지 했지만 유럽은 일찌감치 0.4예요. 이 규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왜 나올 수밖에 없냐? 로스팅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100도씨 넘으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벤조피렌부터 해서 아크릴아마이드 튀겼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고기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감자튀김도 똑같아요. 프렌치라이. 저도 정말 맥도날드 그 감자튀김 사랑했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스스로 감자튀김에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 인정하고 그 방법을 연구했어요. 조온에서.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되죠. 근데 커피는 더더욱 안 돼요. 수입을 해와요. 로스팅을 심지어 외국에서 한 로스팅 자체를 해와요. 그러면 이게 곰팡이 독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농약부터 해서 안 나오게 하려면 강하게 해요. 살균, 멸균 이런 걸 하려고. 그럼 강로스팅을 한다는 거는 200에서 23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실은요 이상하게 맛이 더 나요. 신맛이라고 하죠. 신미. 제가 SNS를 자주 보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트렌드를 보거든요.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결점들을 없앤 커피빈 로스팅. 결점이란 건 뭐냐면 콩이 쉽게 얘기하면 파괴된 거죠. 깨진 거죠. 그럼 거기에서 산화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 곰팡이 독소부터 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걸 통째로 로스팅을 하고 근데 거기는 150도 미만으로 이제 좋은 로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약전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맛은 잡아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 그 거품이 나오는 게끔 하는 그 기름들. 이게 또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해주고 얼터당터 않는 실험 관찰 연구로 해서 그 커피가 동일하게 여러분이 먹는 커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는 커피는 정말 싸구려 중에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커피가 나오죠. 로브스타 정말 싼 거 쓰고 어떻게 결점도 일일이 고르는데 그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둘째 치고라도 먹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자극해서 그거를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 효과 때문에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지 조절이 깨지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인 겁니다. 호르몬 계통이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20대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는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한 잔까지만 먹을 수 있으신 분들 근데 하루 한 잔 기준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직장인들부터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모든 게 고카페인 함량을 막 먹고 드링크제를 먹고 인터넷에 보면은 막 그런 거, 이렇게 먹으면 잠이 안 와. 커피보다 더 효과가 좋아. 보면은 뭐 바카스하고 컴피더스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아메리카노 같이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10대, 20대 보내고 30대부터는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 확인된 거는 저는 한약 먹으라는 얘기 안 드려요. 커피부터 끊어라. 커피하고 유제품부터 끊어봐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 상담은. 그거 하고도 아프면 와서 나한테 상담받고 한약 먹어라. 이거지. 채소 과식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끊고 유제품도 안 끊고 안 한 상태에서 와서 한약만 드시려고 하지 마라. 다 바꿔보고도 안 됐을 때 그때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여러분 평생 먹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면 커피부터 제한을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가 고혈압, 당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고 여러분을 보험을 들게 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게 암하고 치매입니다. 암하고 치매 원인을 계속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원인은 다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특정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단백질류 말고 덩그러져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에이지스라고 당화산물입니다. 이게 당독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이 포도당 그 혈당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성이 됐을 때 생기는 독소예요. 이거는 육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커피에도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커피 태워서 먹은 거 안 좋으니까 콜드블루로 먹은 이게 차갑게 내려서 먹은 건 어떠냐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아메리카노 사놓은 거 어제 먹은 거 남은 거 몇 날 며칠 드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지방이 다 산패예요. 훨씬 더 빨리 산패하고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고온에서 그리고 압축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수증기가 물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우린 또 뭐까지 먹냐. 우유까지 섞어서 먹어요. 그게 라떼잖아요. 그럼 우유는 또 고단백이죠. 지방이 있죠. 변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왜? 우리가 원래 안 먹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갖고 오고 콩팥을 병들게 하니까 결국에는 뇌혈류를 막히게 해서 치매를 갖고 온다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게 각성 효과 때문에 부스터 효과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업무 효율이 높은 것 같지만 대부분 편두통을 겪잖아요. 그럼 더 강력한 고카페인을 먹게 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커피를 하루 4잔을 의미가 없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먹는 진통제에도 들어가 있고 음식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초코우유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믹스 커피를 하루에 10장씩 드시고도 건강하신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랬어. 군것질 안 하세요. 예를 들면 라면만 드신 분들은 라면만 삼시세끼 드시지 다른 것들 막 해서 안 드신다고요. 병원도 자주 안 가요. 그 약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근데 커피는 대표적으로 우유랑 마찬가지로 약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작용이 생기는 게 이미 너무나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 커피에 그냥 우유에 약 드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약 먹으면 속쓰럽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우유에다가 약 드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가 우리 몸에 항산화 성분을 갖고 온다?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피 관장도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 말씀드린 발암물질들이 미생물 환경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국물이 들어오니까 관장이 잘 되고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지.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하거든요. 커피 관장을. 그 로스팅 되는 수준을 한 잔에 10만 원짜리 이상짜리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하신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는 거가 커피인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계속 쌓여서 모든 면역 질환부터 해서 만성염증을 갖고 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관절염, 류마티스염, 속목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커피로 연결을 못 지어서 그렇지 커피만 끊어봐도 이상하리만치 그런 게 좋아지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커피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중에 의외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커피 위해성 저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화학자들이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커피 끊어보시겠다고 해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디카페인 금 먹으면 괜찮나요? 근데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카페인은 용매를 한 번 더 씁니다. 분리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쓰든 물을 쓰든 안전한 걸 쓰든 아니면 매니큐어 지우는 그걸 쓰든 에탄올, 메탄올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뭔가 한 번 더 화학 구조 분자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건 우리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디카페인 드실 바야 그냥 믹스커피 마음 편히 드셔라. 코카콜라 제로, 다이어트 제로, 이러한 탄산음료 제로 음료 먹을 바에야 그냥 설탕 든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화학적인 변화들을 갖고 오는 거는 이미 연구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갖고 온다는 게 됐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에비던스가. 그러니까 의학적 이 협소한 거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서야 병원 탓한다고요. 의사 탓하고. 뭐 그랬잖아. 수술하랬잖아. 약 먹으면 된댔잖아. 그렇게 말한 사람들 없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안 알려줄 뿐이지.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거는 1차적으로 말리고요. 그 다음 이 마시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라떼, 두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우유, 유제품은 어떠냐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끊어봐야 되는 게 유제품이다 얘기 드리는 게 우유도 가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 자체가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는 이 인간과 다르게 이미 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단백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못하는 게.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A2 우유가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A1 단백질은 원래 없었던 건데 소가 가공된 사료를 먹고 항생제를 맞고 사육이 되다 보니까 생긴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유에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 맞고 자란 소가 우유에 들어가고 그 우유를 우리가 인간이 먹는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특정 성까지 아기 때까지만 해서 모유를 끊게 돼 있지 평생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우유도 가급적이면 유기농 우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피에서 대체를 할 거면. 근데 유제품도 많은 화학적인 게 들어가요.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치즈부터 해서. 근데 가공된 걸 다 피하셔야 돼요. 가공, 모조 치즈, 가짜 치즈부터 해서. 그래서 성분 함량표를 항상 확인을 하셔라. 우유는 가급적이면 유기농 우유를, 무항생제 우유를 드시는 게 좋고, 우리 아이들이 뭐 콜라나 먹는 것보다는 두유 먹는 게 나니까요. 그래서 두유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성분 함량표에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시는 거는 우리가 차 문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특히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허브차를 원래 마셨어요. 근데 이게 모든 걸 장악해 보죠. 커피가. 그리고 탄산음료가. 탄산음료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더더욱 커피로 이제 주력이 된 상황인데 다시 허브차, 캐모마일 이런 것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녹차가 있는 카페인 함량이랑 커피를 가공해서 나온 거랑 또 조금 달라요. 성질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카페인이 좀 필요해 하시면 녹차. 홍차는 조금 더 높고요. 그러니까 녹차를 잘 활용하면서 점점점 이 카페인에서 금단 증상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커피를 끊게 되면. 뭐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 발진이 일어납니다. 가려움이 생기고. 왜냐면 몸에 있는 독소 배출이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술, 담배도 이겨내는 게 실은 우리 몸인데 술, 담배, 커피, 탄산 여러 가지 가공식품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못 끊으시는데 일단 나는 좀 몸 회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커피하고 유제품을 끊고 차를 이제 좀 강조드리는 게 버섯차 많이 강조드려요. 상황영지 차가버섯. 그리고 과학기술이 많이 있어서 안 되는데 지금은 상용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황영지 차가버섯을 티백에 든 거는 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자체에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롭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지. 근데 거기에 또 나노 플라스틱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주. 뭐 페트병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지 차가버섯을 지금은 인터넷만 조금 찾아도 우수한 품질들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커피 대신 저는 버섯차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요거트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궁금합니다. 우리 인류가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음식 개발이 계속 된 것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이에요. 우리 김치도 뭐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지만 그 중에 이제 유럽에서 일찌감치 점점점 된 게 치즈부터 해서 유제품류죠. 이게 전체 대량화 시키고 전 세계화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첨가물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원재료가 정말 깨끗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장기간 먹었을 때 유방암을 갖고 온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지금은 안전하고 좋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요거트를 더 만들어서 2번, 3번 해서 그릭 요거트 먹는다. 아침에. 단백질, 지방을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과일만 해도 충분히 이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 이 차이인데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은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을 점점점 많이 먹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우리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로만 채워도 예를 들면 두부나 콩, 버섯, 일반 채소 과일만 먹어도 아이들 성장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뭐 MVP부터 해서 우유 가루거든요. 이게 분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분유죠, 분유. 다 큰 어른이 분유를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골밀도를 높이고 칼슘을 보충을 해주고 그러한 기능이 확인됐으면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안 아프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지난 30년에 가깝게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먹었고 매일 먹었는데도 왜 비만 인구는 더 늘고 변비는 낫질 않고 만성질환자들은 왜 이렇게 계속 느냐는 거죠. 그러면 계속 먹어왔던 것부터 끊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좋다더라, 뭐 이렇게 먹으면 좋다더라. 결국에는 동물성 식품이구나. 제가 비건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매일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왜 소화 흡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몸에 다 독소로 남겨서 염증이 되는 건데 염증이 쌓여서 림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그게 암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또 그 암을 하고 방사선 하면서 면역 체계가 다 흐트러지고 또 그 부작용으로 또 전이 돼서 또 수술하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시작이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의사, 약사, 건강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긴 합니다. 왜? 분명히 제가 여러분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하면요 반대적으로 커피는 몸에 좋다는 게 어느 날 더 많이 막 돌아요. 왜? 커피 회사에서는 그렇게 마케팅 해야죠. 커피 회사에서 만든 걸로 저는 보여지는 PPL로 보여지는 쇼츠 영상들 보면요 저도 믹스커피 다시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단백질, 지방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고 거기에 있는 기름은 깨끗하고 팜유를 아주 기름으로 둔갑을 시켜버리잖아요. 팜유가 쓰레기 음식이고 기름인데 근데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은 계속 오니까 가공식품은 안전하다라는 게 돼 있어서 유제품을 자꾸 드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되지만 군것질 때문에 먹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희 아이도 과자는 안 먹어요. 대신에 색다르게 줄 때는 치즈를 줍니다. 치즈도 가면요, 지금도 노란색 치즈 나와요. 그 흰색 치즈가 있죠? 노란색 치즈는 안 드시면 돼요. 왜? 이건 색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가공 치즈 말고 99.9% 원유를 쓴 걸 먹으면 돼요. 그런 건 더 비쌉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소비를 할 때만 더 하신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을 하니까 뭐 이거 하루 이거 먹으면 뭐 당장 몸이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 만성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지 몸이 문제가 절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유전이다 아니면 뭐 가족력이다 내 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검사 검진만 받지 마시고 주구장창 위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받고 그게 깔깔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마약이에요. 프로포폴. 스위치를 껐다 키니까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무의식 중에 아무리 한다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웃다가 대장에 총각 난 경우도 많아요. 깔깔대고 웃다가 웃지 못할 일이죠. 건강검진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먹는 거에서부터 가공이 안 된 것들. 그래서 저는 가공이 된 걸 유일하게 드시라고 한 거는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만든 것들. 그러면 CCA 주스도 지금은 착즙을 해서 팝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럼 제품, 양배추 여러분들이 유기농 사다가 만든 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착즙까지 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레몬 착즙부터 해서 모든 주스들을 팔아요. 무화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혈당 상승이나 이러한 것들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커피나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한 마시는 것들로 간식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밀접한 겁니다. 그 밀접한 거에서 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마음이에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제는 현대과학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술, 담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먹으니까 안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근데 먹는 것부터 그렇게 불안, 공포, 두려움에 끄달려 다니면
삶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먹는 거 내가 누구한테 허락받고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데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채소과일식 완전배출 완치비만에 이어서 이렇게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이 책은 자기계발서예요. 물론 정보도 있습니다만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건 즉 건강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마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에는 평온해야 된다. 행복의 기준은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고, 뭔가 소비하는데 가방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그런 거에 소비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허무하거든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작으로 저는 채소과일식으로 해보셔라. 수행은 먹는 거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셔라. 그리고 나서 내 이 괴로움이 사라지면 갖다가 주위에 나누고 전파하고 봉사하면서 지내시는 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제 담고 싶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번 강연이 조금은 색다르고 아니면은 뭔가 울림이 있어서 조금 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실은 뭐 인쇄밖에 없겠죠. 저는 팔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한약사이기 때문에 약국이죠.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지만 저도 건강기능식품 팔고 영양제 파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거는 신념과 철학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게 누가 남들이 옳다 그르다 손가락질해도 행복하시면 돼요. 물론 주위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 자유라는 범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 영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항상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현재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 상황에 감사할 줄 알면서 그러한 삶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